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경북의 많은 대학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특히 국립안동대는 등록률이 2년 연속 70%대에 머물렀는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지역 대학의 정원 미달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지역 공공정책연구원 기화서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지방소재대학교의 정원 미달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전국에 있는 전체 지방대학 숫자를 중심으로 예를 들면은 전국에 179개 일반 대학 중에서 2022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그중에 19개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 19개 중에 16개가 지방대학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일대 경쟁률이 1대 0 미만인 경우를 얘기하는데 경쟁률이 3대 1이 안 되는 대학을 숫자를 놓고 보면 전국의 지방대학 59개 중에서 49개가 지방대학입니다. 물론 수도권도 일부 미달인 곳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흔히 나오는 얘기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없어질 것이다.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좀 먼 곳, 남쪽에서부터 거리가 먼 곳이 없어질 것이다라는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역을 좀 더 놓고 보면 이 처음 얘기하셨듯이 이 안동대학이 아주 쇼킹하죠.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70%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대구의 칠곡 부근에 있는 이 대구예술대학은 이 충원율이 60%도 채우지 못하는 60%대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경북 지역 대학 상황과는 다르게 대구 4년제 대학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네, 대구는 작년과 올해를 놓고 보면 작년에 이제 굉장히 유세가 되었던 것이 대구에 이제 뭐 규모가 좀 큰 대학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구 카톨릭 대학과 대구 대학이 작년에 경쟁률이 80% 좀 넘는 정도. 뭐 굉장히 그 뉴스가 됐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나아졌다는 거죠. 작년에 80% 초반대에서 올해는 한 10% 정도는 높아져서 대구 카톨릭대의 경우 이제 91%, 대구 대학도 비슷하게 91% 정도 이제 충원을 했는데 이 또한 아주 굉장히 부족한 거죠. 10% 정도가 미달이니까요. 그 외에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대구 지역 대학이 이제 빅3라고 하는 이제 경북대, 계명대, 영남대의 경우는 뭐 거의 100% 가까운 육박하는 이제 충원율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뭐 성과라고 봐야 되겠죠. 이러한 그 이 변화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각 대학마다 특히 이제 대구대학이라든지 대구가톨릭대학 경우는 이제 2년 연속 이제 그 9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직은 이제 자구적인 노력을 많이 해왔죠. 좀 경쟁이 있는 학과를 만든다든지 또 학과 명칭도 대단히 중요해요. 요즘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어필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학생들에게 좀 눈높이에 맞는 좀 세련된 이름으로 바꾼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자구적인 변화 노력을 해왔죠. 네. 그런데 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대학 절반 이상이 향후 25년 이내에 사라질 거다라는 보고서가 있는데 이 내용도 짚어주시죠. 네, 이 부분은 뭐 사실 오래전부터 뭐 얘기를 해왔는데요. 작년 그러니까 12월이죠. 2021년 12월 달에 서울대학 안에 그 한국사회발전연구소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서울대학 사회발전연구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우리나라의 미래 전망 전문가 포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미래 전망에는 이제 뭐 대학 분야 그리고 국가 경제 분야별로 미래 전망을 이제 예측하는 건데 지방 대학 분야의 이 예측과 연구 결과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2042년 정도 시점,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후라고 보면 되겠죠. 20년 굉장히 멀지만 사실은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닙니다. 2042년 정도 시점이 되면은 우리나라 대학이 현재 385개입니다. 385개 중에 절반이 없어질 것이다. 190개 정도가 폐교된다라고 하는 이제 수치를 밝혔죠. 여기에서 이제 수도권을 뺀 지방대학 숫자가 259개입니다. 지방대학 숫자가 252개 중에 앞으로 20년 정도 후 되면은 101개 정도 대학만 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140개 정도 대학은 없어진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이제 또 이 통계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제 대학 생존율. 대학이 살아남을까? 이제 대학 생존율이라는 용어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보면
서울과 세종의 경우에는 대학 생존율이 그래도 뭐 80%, 75% 정도로 이제 예측을 합니다. 뭐 상당수는 이제 살아남는다는 얘기고, 그런데 이외의 지방, 강원도, 대전, 경북, 경남, 부산 같은 1인 지방 쪽에는 생존율이 30%, 20%에서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 지역의 일부 몇 개 대학을 제외하고는 다 없어진다라고 하는 이제 통계가 나온 거죠. 뭐 앞서서 얘기했듯이 그야말로 서울과 거리가 멀수록 더 빨리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 여기에는 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수도권을 선호하는 현상들이 점점 더 이제 심해지니까 더욱더 이제 지방대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렇게 지방 소재 대학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유가 뭘까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이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서 학령 인구가 줄어든 게 핵심적인 원인이죠.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뭐 우리 이슈토크에서 이제 이런 그 사회 문제 많이 다룹니다만, 출생률이요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국가 사회가 현재와 같은 정도의 유지를 해 나가려면은 출산율이 적어도 2.0은 유지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출산율 2020년도 0.8 그리고 작년에 0.7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한 명도 아이를 안 낳는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당연히 이 초등학교부터 해서 학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제 학교 들어갈 애가 없어진다는 얘기니까, 숫자가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수치로 좀 보면은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학교 들어갈 무렵에 이 인구를 소위 우리가 이제 학령 인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학령 인구가 지난해 2021년의 경우에 789만 명이었습니다. 이 숫자가 2025년 되면 한 100만 명 정도 줄어요. 688만 정도로 줄입니다. 한 100만 정도 주는 거죠. 이게 또 한 5년 지나서 2030년 되면은 600만 초반 정도, 또 한 100만 가까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하게 줄어드니까 이건 뭐 연쇄적으로 학교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이제 대학에 이제 직격탄을 이제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대학의 이 미충원 규모, 미달 규모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올해 한 8만 명에서 내년에 또 한 10만 명, 그 다음에는 한 15만 명 가까운 숫자로까지 급증할 것이다. 라고 이제 통계 추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소할 해결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참 어려운데요. 다른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대학이 자체로 홍보를 한다든지 또 뭐 경쟁력 강화를 한다든지 좀 포괄적으로 대학도 요즘 마케팅을 해야 되거든요. 뭐 한다 하지만 애가 없는 거는 이거는 절대적인 이 근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홍보를 한다 마케팅을 한다 해서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한 두 가지 이제 보편적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첫째는 이 수도권과 지방에 있는 대학을, 수도권 대학과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같은 비율로 정원을 줄이자. 정원을 줄이자. 왜냐? 서울에는 안 줄여도 가잖아요. 서울의 이제 유수의 대학들은. 근데 지방은 그렇지 않아도 이 미충원 규모가 점점 늘어나는데 서울에까지 더 이게 소위 말해서 흡수돼 가면 더 어려우니까 지방 대학만 정원을 줄일 것이 아니라 수도권 대학도 같은 비율로 줄이자. 그러니까 그 대학의 정원이 예를 들어서 뭐 10,000명이면 20% 같이 줄이자. 서울도 마찬가지. 그래야만이 지방 대학이 다소나마 조금 숨통을 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 하나는 어쨌든 각 권역 내에 대구 같으면 대구 경북 이 한 권역 안에 대학들이 많잖아요. 여기도 뭐 20몇 개 정도 되는데 이 대학들 연합체를 구성을 해야 된다 해서 경쟁력 있는 A 대학의 경쟁이 있는 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학과 변화를 좀 학과 통폐합이라고 그러죠. 또 B 대학에는 저런 부분이 좀 특성화되어 있고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든지 이런 그 권역 내에 경쟁력 있는 대학의 어느 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연합 체제를 좀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해소 체계를 한 두 가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동일한 비율로의 감축 그리고 각 권역 내에 대학 연합 체제 구축
한 두 가지 정도가 해결책이라면 해결책이지 않을까. 네. 현재 상황에서는. 네. 네, 지금까지 크게 두 가지 해결책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지역 대학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네, 뭐 각 대학별로 뭐 여러 가지 뭐 해결책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 방안을 이제 강구를 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 네. 각 대학을 전부 다 얘기하기는 뭐 시간 관계상 어렵고 이제 사례를 조금 얘기를 드리면 네. 경북 예천에 이제 경상북도 도립 대학이 있습니다. 이제 2년제 대학인데요. 이제 이 경북 도립 대학의 사례를 보면은 일단은 돈을 많이 줍니다.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네. 예.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신입생 300여 명에게 아예 전면 무상. 등록금 하나도 안 들어가는. 파격적이네요. 세금이죠. 세금으로 그렇죠. 어쨌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경북 도립대학의 이제 운영 조례, 이제 도가 설립한 대학이니까 도에 이제 운영 조례가 있겠죠. 네. 이 조례를 이제 개정을 해서 장학금을 추가로 좀 더 많이 줄 수 있는 재원 마련과 관련 이제 조례를 바꿔서 틀을 만든 거죠. 틀을 만들어 주고 있고 또 이 경북 도내의 이 주소지를 가지고 이 경북 도립대학에 들어온 학생들한테는 또 1인당 100만 원 정도 주거비 네. 이것도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이제 이 대학의 경우는 이제 신입생부터 해서 졸업한 학생들 졸업해서 2년 정도 된 학생까지 네. 전부 다 이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겠다. 네. 그 숫자가 한 1,500명 정도 되는데 네. 파격적이죠. 네. 왜 보통 요즘 젊은 학생들 국장이라고 그러죠. 국가장학금 줄여서 네. 국장이라고 하는데 국가장학금 어째 대출이거든요. 그것도. 그렇죠. 그 대출 이율이 이제 뭐 일반 금융권 이율보다는 굉장히 이제 국가가 이제 낮게 설정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젊은 청춘들에게는 아직도 뭐 취업이 안 돼 있는 청춘들에게는 굉장히 부담되잖아요. 어쨌든 그러한 이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을 해주는 이런 정도 이제 파격적인 혜택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등록금 감면이나 주거비 지원이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네. 어느 정도 유인 효과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등록금 감면을 한다 또 무상을 한다고 해서 그게 더 100% 효과를 다 발휘한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몇 가지 사례를 좀 보면은요. 네. 우리 이제 대구 경북 쪽 이제 경주에 이제 경주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경주대학의 경우에는 4년제 대학인데요. 4년 동안 매년 학생들에게 300만 원씩 장학금을 줍니다. 네. 엄청난 돈이죠.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주대학은 평균 경쟁률이 0.3대 1입니다. 1대 0도 안 되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패라고 봐야 되는 거죠. 돈을 준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 이제 그쪽에 상지대학이라고 있죠. 이 상지대학의 경우에는 요즘 이제 합격자 발표를 이제 지정 기한 내에 발표하는 건 이제 최초 합격자라고 하고 이제 인원수가 이제 다른 데로 빠져나가면 추가 합격자를 계속 또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그 보통 이제 추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최초 합격자에게는 무조건 100만 원. 그리고 추가 합격자에게는 50만 원씩 장학금을 이렇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상지대학은 10개 이상의 학과에서 미달되는. 이제 그렇게 보면 돈을 금전적인 걸 등록금 감면 또는 뭐 무상 어쨌든 금전적 지원이잖아요. 네. 혜택이잖아요. 이것이 100%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이거하고 비슷한 비견한 예로 요즘 어쨌든 간에 이제 요즘 젊은 세대가 결혼도 잘 안 하지만 비혼이지만 네. 결혼을 해도 애를 출산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이 각 지자체에서 출생수당 해서 젊은 애기 한 명 낳으면 얼마 주고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것 또한 조금의 효과는 있었지만 대부분 다 실패입니다. 그 몇 년 동안 지원받고는 이사를 가버리거든요. 뭐 그거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네. 네, 정원 미달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대학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최근 지방대학들은 정부 책임을 주장하면서 정원 정책 변화나 재정 지원 촉구에 나섰다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방대학들 특히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뭐 확대해달라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네. 오랜 세월 전부터 뭐 해왔고요. 그리고 지금도 뭐 하고 있죠. 어느 정권이든 간에 어쨌든 지방대학을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해서 해오고 있는데 이걸 이제 좀 더 확대를 해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무한정 확대는 불가능하잖아요. 이제 국가 재정이 한계가 있는데 지방대 하면 무조건 다 뭐 달란 대로 다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앞서 잠시 얘기를 했지만 정원 감축이 선행돼야 된다. 정원 감축을 선행하는데 단 지방 대학만 감축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 대학도 동시에 감축을 해야 된다. 하도록 이거는 정부가 좀 유도를 해달라. 근데 이게 대학이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이 자본주의 사회, 이 자유주의 국가에서 무조건 정원을 줄이라고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것이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얼마를 해줄 테니까 대신에 몇 프로를 줄여라. 이제 지금까지 국가가 해온 거 주로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어쨌든 정원 감축을 좀 더 많이 유도해달라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모집 정원 유보제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대학의 B 학과가 올해 내년 한 2개년도 미달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보통의 대학들은 폐과를 합니다. 근데 폐과를 하면 학생들이 손해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집 정원을 일시적으로 유보하는 그래 한 몇 년 정도는 모집을 하지 않고 그리고 어느 정도 조금 뭐 상황이 개선되거나 또 학과 자체 어떤 또 이 발전적 변화를 모색을 해보고 괜찮겠다 싶으면 다시 또 모집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일단은 모집 정원을 유보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지원뿐 아니라 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대구시와 경북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대구 경북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대구 경북 지역의 23개 대학이 연합을 해서 대구 경북 혁신대학 설립 추진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뭐 대구도 그렇고 이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죠.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하고 또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5년간 한 3천억 정도 지원을 합니다. 해서 여기는 이제 연합을 해서 R&D를 활성화시키고 또 그 R&D를 활성화시켜서 기업과 연결을 하고 그 기업에는 또 학생도 취업과 연결시키고 이렇게 해서 지방대학만의 이 생태계를 독자적인 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자라고 하는 이제 대구 경북 혁신대학 설립이 이제 가장 그 핵심적이죠. 그야말로 지자체가 나름 노력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최근에 스타트를 했는데 이건 또 경과를 좀 봐야 되겠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지방대학의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의견 주시죠. 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좀 압축해서 얘기를 드리면은 일단은 시장 원리 적용을 어쨌든 이걸 벗어날 수는 없다. 물론 이제 정부가 국가 사회적으로 지방 대학의 한 대학이 없어지면 그 지역이 타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동의 경우 안동대학이 만약에 학생 충원율이 계속 문제가 돼서 학교가 뭐 없어지기까지 하겠습니까만 계속 이렇게 악순환을 가면 이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학생 한 명이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의 소비 그리고 활력 이 전체적인 경제 이 지수를 봤을 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국가 지원 세금 지원에만 의존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 대학 자체가 정원 감축을 해야 된다. 근데 정원 감축을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죠.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는. 사립대학의 재정 구조의 99%가 학생들 등록금에 의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 한 명 이꼴은 등록금, 이꼴 그 자체가 하나의 또 예산이니까. 그러니까 정원 감축을 가능하면 조금씩 하려고 하는데 언젠가는 완전한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 멀지 않았습니다. 2025년 불과 몇 년 후면은요. 그야말로 뭐 절반이 없어진다고 하는 없어지는 그 과정인데 대학 스스로부터가 정원 감축을 아주 확실하게 해야 된다 지금부터. 해서 숫자를 줄여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제 대구시라는 지자체와 지역의 대학이 이제 하는 노력 중에 대구 경북 23개 대학이 이제 그 혁신 대학 설립 일종 연합 체제를 구성한다는 뭐 그런 것도 좋습니다만 저는 먼저 대학들이 스스로 해야 될 것이 그 지역 내에서의 경쟁력 있는 대학의 경쟁력 있는 어느 학과
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학과 재편을 해야 된다. 지금 보면은 대학별로 과들 대부분 다 유사학과 다 있잖아요. 네. 국문과가 A대가 있고 B대가 있고 C대가 다 뒤에 있고 모든 과가 백화점에 있는 물건 어디 가면 다 있듯이 똑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백화점 나열식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대학별로 경쟁이 있는 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대학들도 폐과를 하든지 감축을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지 않으면 다 공멸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핵심적으로 좀 요약을 하면 어쨌든 대학 스스로가 정원 감축을 해야 된다. 네. 두 번째는 대학들이 스스로 모여서 정말 지혜롭게 학과 재편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 공멸한다. 라는 걸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원 미달 사태 이후 우리 지역 대학의 상황과 대처를 전반적으로 짚어봤고요.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